네, 지금 이 시각 중국 베이징에서는 전승절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열병식은 잠시 뒤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무기로 군사력을 과시하며 주요 2개국 G2로 올라선 중국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좀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창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박창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세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리커창 총리, 중국 총리가 전승절 행사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했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연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생중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각 베이징입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오셨으니까 혹시 시진핑 주석의 말이 들어오면 좀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연설이 진행 중인 것 같고요. 保卫祖国安全和人民和平生活的神圣职责。 네. 보국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국가의 임무다. 이런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서는 항일 전쟁 참전 용사의 존경을 표한다 이런 내용도 또 연설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번 열병식에 동원될 무인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20번째 뒤에 있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신형 무인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즈도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지금 보여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天安문 성루의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들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오른편 두 번째 자리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마침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가서 중국 한중 국방 학술 회의를 갔다 오고 중국 측 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도 만나고 학술 회의 장시간 하고 왔습니다. 중국 측 분위기를 충분히 알고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번에 참석하신 데 대해서 최대 중국에서 예를 다하겠다. 자리가 한 자리 앞이든 뒤든 이런 거 무관하게 중국 측이 할 수 있는 최고 예를 다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왼쪽 다 한 자리 건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예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오른쪽에는 외국 정상들이 자리를 했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했고요. 왼쪽에는 중국의 고위 인사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후진타오나 장점인 같은 원로들이 과연 오늘 전승절에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고 해서 과연 이분들의 건강 상태 고려하면은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그 막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름대로 부패와 전쟁 과정에서 좀 껄끄러운 모습들 이런 것이 작용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항일 전쟁 승리 기념 행사가 갖는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과거의 원로들이 참여해서 행사를 빛내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이전 원로들의 부패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장점인 주석이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사실 관건인데요. 지금 과거 장점인 주석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현재 들어온 영상상으로는 지금 장점인 전 주석, 국가주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후진타오 전 주석은 후진타오 모습을 드러냈고 장점인 주석으로 보이는 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인 주석은 지금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화원 우리말로 이화원 옆에 옥천산 부근에 가면 장점인 주석이 사는 그런 저택이 있는데 그렇게 만일 건강이 허락한다면 나와서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 양이 많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임 지도자들도 시진핑 주석 중심으로 한 이 중국의 꿈 이런 것들을 세계에 과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화면을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제 사열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장대가 지금 베이징 광장에 나와서 사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대는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지금 이
광장의 의전을 위해서 지금 시작에 앞서서 지금 대열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차량에 탑승해서 천안문 광장 밖으로 나와서 예. 동장안가 쪽으로 지금 장비들이 서 있는 동장안가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사열을 이제 시작하고 사열을 받은 다음에 다시 천안문 공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포 70발 발사와 함께 열병식이 이제 개막을 했고요. 오성홍기 개항식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이제 담화 내용이 있었고 지금 열병식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요. 북측에서는 이제 최룡해가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네. 위치상으로 보면 끝 부분에 앉았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좌석 배치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앞줄 가까운 쪽부터 외국 정상을 먼저 배치하고 예. 또 외국에서 온 장관급이나 대표자들 순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최용면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김영남이라는 국가 수반도 아니고 그냥 당 비서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 배치 우선순위가 상당히 후순위로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중국 나름대로의 배치 의전 서열을 기준으로 해서 배치했기 때문에 예. 그런 서열에 따라서 아마 뒷줄 후미로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 예, 시진핑 주석 오늘 조금 전에 연설을 했는데 인민해방군 30만 명 감축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고 합니다. 최룡해 북한 대표단의 그 대표의 자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장쩌민도 참석을 했습니다. 성루에 올라가는 모습이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고요. 예. 지금 사열을 위해서 지금 천안문 광장 중앙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재병 지휘관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열 준비가 다 됐다는 보고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순서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열은 한 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죠. 저 차량도 정말 특별하게 개조한 차량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공식 의전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홍치라는 차량인데요. 예. 그 우리나라 이제 가격으로 하면 한 15억 원 정도 되고 이제 방탄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 6000cc 엔진을 달아서 상당히 차체가 두껍고 무거운 그런 차량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재병지휘관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열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예. 사열 준비가 완료됐다 이렇게 예.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장쩌민 주석이 차량을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차량이 여러 대 보입니다. 예.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네, 시작을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알리고 이제 사열을 이제 바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사실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데 예. 이 노래가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든 노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윤선이라고 이제 광주 출신인데 과거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활동해서 예. 열병이라고 하죠. 열병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또는 지휘자가 이제 실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재병 지휘관이 별도의 차량으로 그 같이 호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이제 그 이 카메라를 든 그 당 상황을 촬영하기 위한 그런 그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사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독립운동가 정률성 예. 씨께서 만드신 곡인데 이분이 사실 이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비롯해서 뭐 북한군 군가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중국과 북한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금 한 이야기는 예. 동점은 하오. 여러분 잘 있습니까? 그리고 뒤다음 이야기는 동점은 시후아.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 같으면 충성 뭐 이렇게 격려를 하면 우리 예. 대통령께서 감내를 하듯이 저기 지금 일반 그 병사 도열하는 병사들이 예. 격려를 하니까 시진핑 주석께서 동점은 하오 여러분 예. 동지 여러분 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동점은 싱후아 수고 많습니다. 이제 그런 예. 뜻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통주먼 싱쿨러 그다음에 이게 한 게 사실은 덩샤오핑 때부터 이것을 이제 80년대부터 이 구호를 계속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전에는 뭐 다른 구호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만세라든가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고요. 예.
지금 뭐 구호가 특별히 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경례를 할 때 그런 뭐 일반적으로 국가나 행사 때 저런 구호를 하지 않는데 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산주의적인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호를 붙이는 게 이 열병식의 좀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열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 부대, 여러 부대가 다 함께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열을 할 때 위치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각군 부대의 배치가 우리도 국군이라는 행사 때 보면은 이제 각 제병 지휘부를 구성을 하면 육군, 해군, 공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제2포병이라고 예. 전략군이 있거든요. 전략 예. 미사일 부대. 이런 부대를 제대로 배치를 하고, 그럼 부대의 우선순위나 중요들은 제병 지휘부에서 그에 다시 구성을 하죠. 네, 지금도 작년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육군, 해군, 공군 제2포병 순으로 배치가 되는데 그 순으로 이제 마찬가지 퍼레이드도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육군 내에서도 육군 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사례를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육군 학원, 그러니까 이제 육군 사관학교 정도 되겠죠. 예. 육군 학원, 그다음에 육군 부대, 그다음에 육군의 그 특전 부대 이런 순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 각 해군하고 공군도 마찬가지죠. 각 학원들하고 그다음에 부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 특수부대들, 각 군에 소속된 그런 부대 순으로 해서 네. 행진을 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뭐 조금 전에 중국산 최고급 차라고 하죠. 홍치를 그렇죠. 타고 이제 사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승절에 이렇게 홍치를 타고 사열을 하는 것이 원래 관례인가요? 예, 원래 그 이제 중국의 열병식이 49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그 국경절 열병식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사열을 했고요. 예. 홍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형으로 가격은 한 우리나라 돈 한 1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방탄이라든가 의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난해 이제 베이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때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이 차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현장 화면을 좀 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사열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진핑 주석 화면을 볼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홍치라는 차량 뒤에 또 다른 차량이 따라가거든요. 그건 뭐 어떤 차량입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이제 제병 지휘관이 저쪽에 타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지금 천안문 광장을 떠나서 동장안가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지금 장비들이 쫙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비들을 보면서 지금 사열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인민을 위해서 뭐 복무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열을 하고 퍼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각지에서 보면은 여군들도 모여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훈련을 받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발이 되는 겁니까? 예, 그 내부적인 뭐 절차는 저도 정확히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굉장히 국가 그 기념 행사고 하기 때문에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이상 한 2달까지도 아마 그 준비 기간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 여군의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그 어떻게 보면은 행사거든요. 군사 퍼레이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여군을 부각시킴으로써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그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엄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그 키도 크고 또 미모도 갖춘 그런 예. 그 여군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그 내용을 보면 예. 사실은 이 항일 성전 기념일이 처음이죠. 본래 이제 건국 기념일 10월 1일. 10월 1일 날 예. 이제 그러니까 각 지도자들이 3세대, 4세대, 5세대 각 세대 지도자들이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국군의 날에 국가 기념일, 경축일 날 한 거죠. 건국일 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 것은 항일 성전 기념일 날 날짜도 바꾸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준 것은 예.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제 시진핑이 집권이고요. 국가 내부적으로 이미 이제 권력 정황이 완전히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예. 그다음 대외적으로도 이제 중국이 좀 작은 나라가 아니다, 힘없는 나라가 아니다, 큰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예. 측면에서 시기도 그렇지 않으면 시기를 또 기다려야 되는 예. 2019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이 시기를 맞춰 꺾어지는 해, 공산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중 꺾어지는 해를 잘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70주년이라는 숫자를 잘 살려서 시기를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금 네.
영접한 모습을 보면 이제 황금색 옷을 입고 네.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최고의 예우를 이번에 갖춘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좀 파격적인 예우도 많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일정을 고려해서 자기들 중심의 일정 편성이 아니라 예. 대통령을 중심,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한 일정 편성이죠.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오찬을 또 같이 단독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바로 이어서 리커창 총리하고 실무적인 또 회담을 또 하고,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요거 지금 행사 끝나면은 바로 이제 상하이로 가셔야 되거든요. 예. 상하이로 가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민들하고 또 이제 향후 경제협력 파티 주로 또 일정이 있고, 그럼 내일은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 기념식을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일정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중국의 제1, 제2 서열 1, 2의 권력자들이 또 이렇게 시간 교육을 편성하고 또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큰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 부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도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 49개국에서 정상들이 와가지고 그 이제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 우리 박 대통령하고 예. 같이 뭐 식사하고 이 회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순차 통역이 아니고 동시 통역으로 예. 했다는 것은 결국 한 3시간 정도 평상시 어떤 그 만남 같으면 그런 정도 시간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논의가 오갔을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예우를 갖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까지 한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그렇죠.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찬장 분위기도 굉장히 화기애애했거든요. 박 대통령의 애창곡까지도 현장에 울렸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오찬 화면을 보고 계신데 네. 거북이의 빙고 뭐 이런 음악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예. 네, 오찬 분위기도 좋았고 또 오찬장에 놓였던 메뉴판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사진과 함께 쓰여있던 한자인데 한자를 보면은 박 대통령에는 이신, 전심, 무신분립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시진핑 주석은 번영창조, 미래 개척이란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관계 형성 측면이죠. 이게 이제 또 특히 유교 문화권 또 이 중국의 경우는 잘 아시는데 관계라는 용어가 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하고는 이미 2005년부터 시진핑 주석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주석이 된 이후에 지금 6번째 만남이고 그 만남 때마다 이제 이야기 깊이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신 점심은 말 그대로 내가 굳이 말을 안 해도 당신의 뜻을 알겠고 예. 당신이 굳이 말씀 안 해서 제가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신뢰가 없으면 공존한 분립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신뢰를 바탕으로 번영을 창조하고 미래로 나갑시다. 이런 뭐 굳이 많은 내용을 설명 안 해도 예. 뜻이 통한다 하는 그런 아마 그 기본 배경을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보니까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예, 통상 오찬, 만찬의 경우에는 예. 이제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 이 건배도 하고 뭐 포도주로 해서 이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찬의 경우에는 조금 실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통상 마주 앉아서 같이 옆에 예. 앉는 것이 아니라 마주 앉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오찬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만찬 형식으로 해서 예. 아주 긴밀한 그 조금 관계를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도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에 갔다 왔는데 보통의 중국 친한 사이에도 또 공식 일정 공식 행사를 하면 대체적으로 상대방 물이 이쪽에 있다면 상대방을 문 마지막 안쪽에서 이렇게 네. 주인을 앉히고 예. 본인들은 문 쪽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손님 척을 한 줄 혼자 앉히고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예. 옆자리에 이렇게 같이 앉다는 것은 그만큼 더 친함을 표시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 친절이 이렇게 예.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예, 어제 정상회담 오찬에 이어서 오늘 열병식 현장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 측에서는 최고의 예우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승절 열병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사열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오늘 열병식에는 중국의 최신 무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무기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지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군 같은 경우는 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7대 군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전차 장갑차들이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전차 같은 경우는 99식 전차로서 아무래도 이제 09년도에 열병식을 참고를 하자면 베이징 군구 소속의
그런 부대에서 차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바퀴가 달려 있는 장갑차도 있습니다. 이제 차륜형 장갑차라고 하는데 이런 장갑차들은 이제 진안 군구에서 온 장갑차들로 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밖에 이제 공중 사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차량이 천안문 광장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동된 뒤에 도보 행진과 함께 그다음에 장비들이 이제 열병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첨단 무기들이 이렇게 전 세계 시민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 예. 중국의 그동안의 군사적 자신감을 드러내는 측면도 있고 또 이게 이번에는 이제 성격 자체가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를 향한 것은 아닙니다. 항일 성전 기념 예. 그리고 반파시즘에 대한 승리,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이긴 그런 기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내추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아주 사거리가 완전히 미국 전역을 커버하거나 또는 그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교란이나 그런 걸 파괴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이런 것 너무 민감한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자제하면서 예. 단지 시진핑 주석의 집권이 완료됐다. 그리고 이만큼 중국이 단결돼 있다. 그리고 이런 아마 아시아 레벨에서는 일본에 주는 메시지, 그다음에 세계적 레벨에서는 자신감의 표현 이런 것들이 주 메시지가 됩니다. 역시 그 항일 전쟁 승리라고 하는 역사적 그 배경하고 연계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그 많은 서구로부터의 침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주요 항구, 그다음에 철도 다 뭐 뺏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경제력, 그다음에 치외 법권까지 행사하면서 이제 그 서구 국가들이 침탈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연해주 지역이라든가 지금 그 러시아하고 국경 지역, 이것도 중국 땅에는 다 뺏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침탈의 정점을 찍은 게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결국 만주도 떼가지고 국가로 별도 독립시키려고 했었고, 물론 국제사회 인정을 안 했지만은, 그리고 이 1937년 7월부터는 중일 전쟁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일본은 제국주의 침탈에 정점을 찍었고 거기서 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치욕의 역사를 예. 정리하는.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강대국으로 부상해야 되는 예. 그런 그 당위성하고 연결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전에 건국 기념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퍼레이드를 했다가 이번에 왜 하필 이 시점에 예. 하게 되느냐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항일에 대한 그 의미를 예. 짚어주고 그거를 딛고 나서 이제 어떤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견제, 이것까지 이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민감한 무기들은 오늘 공개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방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이 이제 스스로 얘기하기를 5천 역사의 5,000년의 영광, 예. 150년의 치욕 그러거든요. 아편 전쟁 이후에 가장 그 서구나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하고 가장 열악한 치욕을 당한. 이제 그런 것들을 깨고 지금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에 계속 중화민족의 부흥, 또 중국몽, 강군몽 이런 꿈을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예. 내부적 단결 이런 것들이 막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무기들이 공개됐을 때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제 DF-4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이제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데, 예. 사실 이 무기는 아직 이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사실 리허설 상에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DF-16이라든가 DF-26 사거리 1000에서 3000km짜리의 그런 신형 미사일들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들보다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 위주로 아무래도 좀 선정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똥풍 10 얼마, 20 얼마, 복잡하죠. 30 예. 얼마 이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예. 간단히 보시면 똥풍 10 계열은 예. 대체적으로 액체 연료를 해서 아주 단거리 1000km 내외 요런 정도. 그럼 주로 이제 어디까지면 대만을 사정권에 두는, 그래서 예. 그 양안 관계라 그러죠. 대만을 목표로 하는 그런 정도의 오래된 그런 그 형식이고, 동풍 20계열부터 이제 고체 연료화 시켜서 예. 거리도 한 2000km. 2000km면 어디까지면 일본 플러스 괌 정도. 예. 이 미군 괌에 있는 미군 기지 정도가 타격 범위가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가 동풍 20계열의 예. 그 무기 체계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동풍 30계열 이후부터가 사거리 10,000km를 예. 넘어서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됩니다. 그런 정도 이제 미사일부터가 실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예. 그런 무기 체계로 발전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사거리가 그렇죠. 길어지는 숫자가 거군요. 높아질수록 사거리도 커지고 성능도 훨씬 뛰어나고 특히 이제 다탄두 이런 형태가 돼서 이게 다른 미국이나 이제 미국 이런 큰 국가에서도 전략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는 그런 이번 부분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참했고 대신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는데 오늘 자리를 보니까 시진핑 주석 첫 줄의 맨 끝부분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예. 자, 이 그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뒷줄, 박근혜 대통령 그 첫 줄이고 그다음 그 뒷줄에 앉을 것이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첫 줄 맨 끝이지만은 일단 첫 줄에 배치가 됐었죠. 예. 그 자체는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또 나름 배려를 한 게 아닌가. 뭐 북중 관계 안 좋은 거는 뭐 다 알려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건 국가 기념일 행사고 그리고 이제 손님입니다. 북한에서 온 손님. 껄끄럽긴 하지만 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예우를 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대우를 해준 데 대한 일종의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참석만 한 갈 거야? 아니면 어떤 일종의 임무를 갖고 간 걸까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나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거든요. 핵을 가질 수 없다. 핵 가지지 마라. 또 양국 간의 긴장을,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그런 행위는 나도 반대한다. 이런 명확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최룡해를 개별적으로 만날지 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갈지 모르지만 최룡해는 들어가서 김병관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면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이미 밝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그게 맞는 이제 어떤 정책을 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제 또 한편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북한에 가 있는 주 북한 중국 대사는 또 우리는 혈맹이다 이런 북한을 달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것과 속으로 하는 것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또 외유, 내강 등등 그런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에어쇼 공중 분열이라고 할까요? 공중 분열이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오송기를 달고 그다음에 호위하는 이제 호위는 WZ-10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만든 이제 공격 헬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헬기가 있는데 그 국기를 호위하면서 지금 천안문 광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최대 규모로 벌어진 행사입니다. 중국 항일 승전 70주년 전승절 행사. 열병식이 이 시각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성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사열에 이어서 10개 공중편대 에어쇼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전승절 열병식 행사는 중국의 군사 굴기의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따라 북중 관계, 한중 관계에도 앞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병식 지금까지의 상황 전문가들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창현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박장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